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형제 자매가 세상 전부였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마당의 기억, 이불 속에서 몰래 귤을 까먹으며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 그때는 싸워도 금세 풀리고 울다가도 다시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 한 통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처럼 멀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이해하고 마음을 조금 더 편안히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순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문득 형제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엔 함께 놀고 함께 울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짐에 눌려 서로 안부조차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큰 언니는 남편 간병으로 늘 지쳐있고 막내 동생은 아직도 자식 문제로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영순 어르신도 전화를 걸었다가 혹시 짐이 될까 망설이고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혹시 부담스럽진 않을까? 괜히 어색한 침묵만 흐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결국 연락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짊어진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챙길 여유가 사라집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건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벅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또한 버겁게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남에 사는 74세 이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순옥 어르신은 명절만 되면 마음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남겨진 서운한 기억이 여전히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늘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갔지만 본인은 낡은 옷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부엌 구석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은 늘 양보만 해야 했고 막내는 늘 보호만 받았으며 중간에 낀 아이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던 기억들. 이런 감정이 세월이 지나도 명절에 모이면 불쑥 되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운함이 마음속 흉터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옛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괜히 다시 상처만 남을까 두려워서 묻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마음속 정리입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는 좋은 기억만 남기겠다는 다짐. 이런 태도가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형제에게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다 자랐고 충분히 잘 살아왔다. 세 번째 사례는 충북에 사는 78세 박종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종래 어르신은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며 30년 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출가했지만 본인은 시골집을 지키며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 많다. 이 집은 내가 지켜라. 그 말 한마디를 믿고 평생을 지켰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앉아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집 팔아서 법대로 나누자. 그 순간 종래 어르신은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내겐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형제들에겐 그저 부동산 한 채였던 겁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종래 어르신은 부엌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김장을 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유산 문제는 형제 자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쪽은 마음의 보상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법과 계산을 강조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유산은 남겨진 결과일 뿐인데 그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경험.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도 돈도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고, 둘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셋째, 부모님의 유산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무리해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이해와 정리를 통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애써 원망하지 않고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숙하게 받아들이며 재산 문제는 결국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노년을 조금 더 편안히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어질 이야기는 형제 자매와 멀어지는 또 다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 곁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더 깊이 있는 사례와 전략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이유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으며 부모님의 유산 문제가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이었지요.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 안에서 살아오며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당연함이 깨집니다. 자주 보지도 않고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형제 자매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오랜 친구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형제 자매는 과거를 공유하지만 친구는 현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활발한 친구 관계를 꼽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와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지나치게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와 현재의 인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적정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와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기념일에 짧은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면 됩니다. 형님 건강하시지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깝게 붙어 살던 시절처럼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지만 꾸준한 안부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던 기억, 물려받은 옷을 입어야 했던 서러움, 부모님의 편애. 이런 기억들은 평생 남아 우리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이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가족 갈등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 기록하기를 권합니다. 어린 시절 서운했던 일을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때 나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준다. 이 짧은 글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형제 자매를 다시 원망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유산이나 재산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가장 크게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유산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부모님을 모셨다며 보상을 원하고 다른 누군가는 법대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끼리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다. 법대로 나누되 서로 원망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미리 해두면 갈등의 불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자녀 세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떠난 뒤 너희가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겠다. 이런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식 이야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모임에서 가장 흔히 오가는 대화가 자식 자랑입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누구는 유학을 갔다. 누구는 승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가 잘 풀리지 않은 부모는 괜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임을 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자식은 남의 자식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자식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형제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괜히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형제 자매와의 대화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과거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내 노년을 지켜줄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친구,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동호회, 교회나 성당, 작은 봉사 모임, 이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움에 갇히지 말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략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자녀, 친구 누구도 결국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글쓰기나 명상 같은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즐겁고 충만해야 주변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인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